유인태 의원님께 오늘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골랐는데 여의도의 일명 부엉이 모임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 일종의 개파 정치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아니다. 단순 친목 모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유인태 의원님 특정 개파에 속한 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정치 시작할 때 뭐 이부영 선배 돌아가시죠. 고재정구 선배 무슨 그때 원혜영 뭐 박계동 김부겸 이래가지고 우리는 무슨 민주연합이라고 뭐 그런 이제 우리 입당할 때부터 같이 와서 그래가지고 평민연을 했던 사람들하고 개혁 모임이라는 걸 했죠. 그게 일종의 뭐 제가 속한 이제 개파라면 개파였겠죠. 자, 근데 이건 뭐 사실은 이 보수 언론에서 참여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은 보수 언론에서 이 고립을 시킬 목적으로 해서 친노 세력이 따로 있다. 라는 그런 네이밍을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인태 의원님도 참여정부 초대 정무수석 하시면서 원조 친노로 불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원조 친노인데 친노는 저를 또 친노로 잘 인정을 안 하대요. 아니 심지어 제가 19대 국회 2012년도에 6년 전에 박지원 의원하고 저하고 원내대표 경선을 했잖아요. 경선을 할 때 이해찬이 당대표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친노가 전부 박지원이 밀어가지고 박지원 대표가 그때 친노 대표였어요. 난 떨어진 거 아시잖아요. 6표 차인가 7표 차이로. 근데 어떻게 원조 친노는 저 뽑을 때 전부 박지원 대표 밀었는데 제가 볼 때는 친노냐 친노 아니냐 친박이냐 친박 아니냐는 가르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뭡니까? 친노 또는 친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친노 친박이 아니에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친노 친박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인태 의원님, 그 개파 한국에서의 개파 정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지 개파로 따지면 옛날 자유당 때 민주당에도 뭐 신파 구파가 이게 원조격이고 결국 4.19 후에 집권을 하고도 둘이 분열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 노론소론부터 있죠,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그 4.19 후에 민주당이 지금도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던 게 그 신파 구파. 그러니까 YS는 구파였고 DJ는 뭐 신파였던 거죠. 그때부터 서로 이제 다른데 저는 지금 이래 봅니다. 이제 이 개파라고 하는 게 제 식의 표현으로 하면 난닝구 개파가 있고 이거 백바지 개파가 있다. 그러니까 난닝구 개파라는 거는 구민주당.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개파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뭐 좀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 뭐 공천을 받든 당직을 받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거기에는 소위 맹주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걸 임명할 위치에 그러니까 유력한 자기 대선 후보거나 뭐 당 대표가 유력하거나 이래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난닝구 개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중에 또 사람 나름의 예를 들어 이 민주당을 하면서 이래 보면 무슨 조세영 돌아가셨지만 조세영 의원, 김원기 의원 이런 분들은 별로 개파를 못 만드는 게 자기를 열심히 와서 따라다니고 충성을 바쳐도 자기가 왜 감이 아니라 그러면 안 써. 공천심사위에 가서도 꼭 해주려고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이제 소위 백바지 성향이죠. 성향으로 보면. 그러니까 개파가 안 돼.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후농 얘기 한참 후농이 대표적인 또 그 면에서는 난닝구 계보야. 그 하면은 그 양반은 열심히 챙겨. 감이 안 돼도. 안 돼도 자기한테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그런 계보가. 그 하여튼 뭐 그 성향에 따라 그러니까 후농계는 제법 비주류. 그럼 그만큼 계보가 또 있으니까 그 막강한 DJ 저 휘하에서도 비주류 뭐 정대철하고 그 연대해가지고 뭐 당권에도 도전하고 어쩌고 그 개발. 근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챙겨줘서 개보원이 어느 정도 세력을 만들어야 또 힘을 쓰지. 가령 그렇게 자기 계보가 없으면은 이게 정치인의 양면이 있어. 아까 말한 계보가 없는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더 좀 이 당내 모든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좀 개혁적인 편이라 예. 그 암만 연세와 관계없이 참고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당내 기부로 따지면 여기 현안제 민주당에서 아마 제일 오래됐다 그러면 돌아가신 김근태 선배하고 했던 민평년 계보가 역사로는 아마 그게 1996년부터 김근태 선배가 국회의원 된 게 15대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 원내대표도 있고 많죠. 서른 의원도 거긴 뭐 물론 거긴 동교동 출신이었지만 어쨌든 뭐 그 지금도 그 거기가 아마 의원 숫자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 뭐 김근태 선배도 돌아가셨고 뭐 거기가 전당대회에서 누구 그래도 지들끼리 뭐 대선 후보 할 때면 누굴 밀자고 별로 크게 따르진 않아도 하기는 합니다. 그 민병년도 항상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또 모여서 이번에 누굴 하자 그러는데 이렇게 호응도는 좀 낮은 편이죠. 거기서 결정을 한다고 그래도 그러고 그 민평년 하는 사람은 일종의 의견 그룹 비슷한 거니까 물론 출신 저 족보가 같기도 하지만 난 뭐 그런 계보들은 있는 거 또 저 지난번에 김기식 의원 왜 됐던 그 저기 더 민주 더 좋은 아니야 더 좋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미래인가 뭐 뭐 거기도 자기들끼리 의견 그룹으로 앞으로 정책 개발하자고 해가지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돈도 내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서 앞으로 내 공천을 챙겨줄 거다 나한테 좋은 당직을 줄 거다 이런 이게 전형적인 그 백바지 계보라고 이제 그 의견 그룹으로 그나마 조금 반반 섞였지만은 그랬던 게 그나마 정세균계라는 거는 정세균 전 대표가 당직을 오래 했고 뭐 지난 실패했지만은 그전엔 대통령 후보할 생각도 있었고 당내에서 좀 그 영향력이 있는 고대 인맥이 뭐 고대 인맥도 있고 하여간 어쨌든 그쪽에가 그래도 비교적 약간 그 난닝구 계보의 성격이 좀 가미된 형태로 아마 한때는 꽤 짱짱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대로 조금 그 유지는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난닝구 백바지는 이게 뭐 오래된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난닝구는 이제 새천년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갈라졌을 때 새천년 민주당에 이제 남아있던 분들 이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고 난닝구 같은 저 백바지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의원 선수하러 나갔을 때 백바지를 입고 나갔단 말이죠. 정장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난닝구 백바지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대충 그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구정치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보면 되게 그냥 그러니까 누굴 볼 때 그 사람 어때 그러면 난닝구과야. 또 이게 백바지도 이게 너무 과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그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어요. 정당이라는 게 되려면 백바지 성향과 난닝구 성향에 좀 조화는 필요해. 너무 한쪽으로 가면 소위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고 저만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경향은 있어서 저는 꼭 어느 게 옳다 그러다의 얘기보다 그건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누구 정치권에서 이제 어느 위원장이고 누구 수인사를 하잖아. 그게 제가 어때 그러면 저 완전히 전 난닝구과야. 뭐 이제 완전이란 말이 붙으면 저 완전 백바지과야. 그러면 둘 다 안 좋은 소리야. 이게 저게 이렇게 반반 좀 섞였어가 어떻게 보면 더 여기 적응력이나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할 수 있다는 전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리가 있으면은 난닝구고 선명성이 강하면 백바지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개파 한국 정치 개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 일반 국민들이 개파 정치라는 게 참 나쁜 거구나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개파 정치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상도동계, 동교동계를 상징적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져 오는 건데 원래 개파 정치라는 걸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개파라는 거는 하나의 조직을 이루는 작은 조직이자 정치, 종교, 학문적 믿음과 가치를 함께하는 하위 집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사상과 이념 그리고 노선, 정치, 철학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정치라는 게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거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개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건설적으로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쭉 계속 이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던 인물 중심
또는 어떤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연고 중심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돈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력 추구라든가 획득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을 갖고 끼리끼리 하고 자리를 나눠 먹고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부흥이 모임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갑자기 어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같이 이루고 밥을 먹고 이랬는데 이게 갑자기 이 대표 선출을 앞두고 야 우리 단일화하자 누구 하나 밀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이렇게 자리 나눠 먹기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파라는 것이 잘해서 YSK DJ계는 사실상 어떤 민주화 군사 독재 타도 이런 군사정권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건설적으로 나갔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산적 결론을 내기 위한 계파 갈등은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앞에 지적했던 그런 것들의 부작용들이 없으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계보를 보면 17대 국회 2004년 그때는 완전히 정동영계가 휩쓸었고 그럼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 분리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정무수석 때도 당에는 아예 관계를 하지 말라고도 했을 뿐더러 그 2003년에 집권해서 1년 후에 사실 공천할 때면 그전 대통령들은 청와대가 다 하다시피 했잖아요. 저 노무현 대통령 공천에 단 한 명도 안 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자기 비례대표 딱 한 사람 부탁했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누구 변호사라고 있어요. 부산에서 활동하던 분. 그래서 노 대통령이 여러 번 공언한 거예요. 난 이번 총선에서 딱 그 양반 하나 부탁했다 비례. 그 정도로 정동영 그 의장이 다 했어요. 공천과 모든 걸. 그러니까 거긴 그러고 가장 유력한 자기 주자로 떠오르니까 사실상 이 17대 국회는 정동영 세상이었죠. 근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렇게 서로 잘 지내다가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니까 바로 그 계보가 나가서 남아있던 민주당하고 탈당을 해서 이 친노는 완전히 배제하고 중도개혁 민주당인가 뭘 한다고 하다가 이제 뭐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다 합쳤습니다만. 그러니까 난 이번에 부흥의 모임도 그래. 저게 난 문재인 대통령이 가령 자기 재임 중에 이제 21대 총선이 있을 텐데 저 공천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전혀 그때 뭐 고공 지지율을 유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전 안 할 거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가령 했다고 그러면 원래 처음에 모이기 시작한 거는 2012년 막 그 탈당하고 막 난리 날 때 2012년 대선 지고 나서 2015년 뭐 안철수 탈당하고 2015년에서 16년 사이 뭐 그 할 때 그 뭐 대개 누군지 알아요. 그때도 뭐 저 친문 의원들 우리가 그때 보면 한 열댓 명 봤어요. 그 중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고 이제 소위 원조 친노로 가는 우리 중진들은 어떻게 주류하고 그 친문하고 잘 중재를 해보려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꼰대들은 맨날 어떻게 팀이하다 우리한테 갖는 불만이 확실하게 편 안 들어주고 우리가 어떻게든 싸움 말려서 이렇게 좀 화합을 시켜보려고 그 가령 김원기 의장 뭐 임채정 전 의장 문희상 뭐 정세균 대개 원혜영 뭐 대개 우리는 스탠스가 그런 스탠스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이다가 지금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좀 더 핵심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가령 그동안 뭐 보니까 김종민이 같은 경우는 아주 안희정이 뭐 최측근이었는데 옛날에 청와대에서 다 한솥밥 먹던 원래 친노들이니까 야 그 밥 먹는데 거기도 같이 와서 먹자 이래가지고 좀 늘어나서 이런 건데 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한 완전히 난닝국가 뭐 여기 들어가서 내가 다음 공천을 받고 뭐 탄직을 받겠다라는 그런 걸로 모인 그러려고 하면 거기 보수가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회장도 없고 총무도 없고 간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이는 거라니까 그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좀 사람 숫자를 늘려서 저들끼리 뭐 얼마에 한 번이라도 밥 먹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전당대회라도 끝나고 이제 했으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겠냐. 이건 조금 경솔했던 생각은 있는데 이 의도와 그거는 전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보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친박 뭐 친이
YS계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조직 강령을 두고 회비를 걷고 회장 두고 총 묻었던 그런 적은 없었을 거예요. 처음부터는 다들 친목으로 우리가 뜻을 같이 했던 고생했던 사람들끼리 네. 친하게 지내면서 밥이나 먹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힘이 생기면은 세력화가 되고 또 결국은 자리를 나눠 먹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패권주의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네. 이게 부엉이 모임도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이런 건전한 생각들이 이렇게 또 이제 세력화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부엉이 모임은 해산하기로 했어요. 네, 해산하기로 했다. 그것도 이름까지 정해가지고 뭐 그냥 저들끼리 가끔 만나 밥 먹는 거 가지고는 누가 시비 안 거는데. 네, 아니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하도 여기저기서 친문 패권주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친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 모여서 식사 같이 하는 자리였는데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고 전당대회 임박해서 이 모임이 유지되고 있다가 하나의 어떤 개파 모임으로 비춰지게 돼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스스로 모임을 해산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반출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 혹시라도 지지율 떨어지면 네. 그리고 우리 당의 소위 비주류 네. 이름은 없어도 보면 맨날 걔들은 걔들끼리 또 밥 먹어요. 누군지 대충 아시겠지. 저번에 저쪽 분당할 때 예. 그쪽에 가고 싶은데 예. 수도권은 영 그쪽이 뜨질 않으니까. 예. 또 걔들은 걔들끼리 한 열 몇 명 돼요. 이종걸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걸 등등으로 해서 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되게 의견이 비슷하고 그런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소주를 한잔 밥을 먹나 끼리끼리 모이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끼리끼리 모인 거고 네. 거긴 거기끼리 모이는데 요새 이쪽이 잘 나가니까 사람이 더 많이 붙었을 건데 왜 쓸데없이 무슨 이름을 짓고 또 전당대회 앞두고 좀 한 30여 명 된다죠. 그러니까 또 하필이면 이름이 또 부엉이여가지고 그렇게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밤새워 뭐 달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그런 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또 연상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노문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썩 유쾌한 이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민평년 그 사람들은 매주 한 번씩 모여요. 그래요? 아침을 같이면 화요일이면 여의도에 그러고 더 좋은 말이 자기들끼리 보고 또 비주는 뭐 이름은 없어도 또 저들끼리 아주 허구한 날 봐요. 걔네들. 힘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그러니까 힘없는 건 너희가 세서 그렇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줄 거다. 나한테 좋은 당직을 줄 거다. 이런 이게 전형적인 그 백바지 계보라고 이제 그 의견 그룹으로 그나마 조금 반반 섞였지만은 그랬던 게 그나마 정세균계라는 거는 정세균 전 대표가 당직을 노래했고 뭐 지난 실패했지만은 그전엔 대통령 후보할 생각도 있었고 당내에서 좀 그 영향력이 있는 고대인맥이 뭐 고대인맥도 있고 하여간 어쨌든 그쪽에가 그래도 비교적 약간 그 난닝구 계보의 성격이 좀 가미된 형태로 아마 한때는 꽤 짱짱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대로 조금 그 유지는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난닝구 백바지는 이게 뭐 오래된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난닝구는 이제 새천년 민주당 하고 열린우리당이 갈라졌을 때 새천년 민주당에 이제 남아있던 분들 이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고 난닝구 같은 백바지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의원 선수하러 나갔을 때 백바지를 입고 나갔단 말이죠. 정장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난닝구 백바지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대충 그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구정치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보면 되게 그냥 그러니까 누굴 볼 때 그 사람 어때 그러면 난닝구과야. 또 이 백바지 계보가 없는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더 좀 이 당내 모든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좀 개혁적인 편이라 그 아마 연세와 관계없이 참고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당내 계보를 따지면 여기 현안제 민주당에서 아마 제일 오래됐다 그러면 돌아가신 김근태 선배하고 했던 민평년 계보가 역사로는 아마 그게
이 1996년부터 김근태 선배가 국회의원 된 게 15대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 원내대표도 있고 많죠. 서른 의원도 거긴 뭐 물론 거긴 동교동 출신이었지만 네. 어쨌든 뭐 지금도 거기가 뭐 의원 숫자는 많을 거예요. 근데 예. 그거 뭐 김근태 선배도 돌아가셨고 뭐 거기가 전당대회에서 누구 그래도 지들끼리 뭐 대선 후보 할 때면 누굴 밀자고 별로 크게 따르진 않아도 하기는 합디다. 네. 민병연도 항상. 예, 예.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또 모여서 이번에 누굴 하자 그러는데 이렇게 호응도는 좀 낮은 편이죠. 거기서 예. 결정을 한다고 그래도. 예. 그러고 그 민병연 하는 사람은 일종의 의견 그룹 비슷한 거니까 물론 출신 저 족보가 같기도 하지만 난 뭐 그런 계보들은 있는 거. 또 저 지난번에 김기식 의원 왜 됐던 더민주 더 좋은 아니야 더 좋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미래인가 뭐 예. 뭐 거기도 자기들끼리 의견 그룹으로 앞으로 정책 개발하자고 해가지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돈도 내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서 앞으로 내 공천을 유인태 의원님께 오늘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골랐는데 여의도의 일명 부엉이 모임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 일종의 개파 정치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아니다. 단순 친목 모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유인태 의원님 특정 개파에 속한 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정치 시작할 때 네. 뭐 이부영 선배 돌아가시죠. 고 재정구 선배 네. 무슨 그때 원혜영 뭐 박계동 김부겸 이래 가지고 네. 우리는 무슨 민주연합이라고 예. 뭐 그런 이제 우리 입당할 때부터 같이 와서 그래가지고 평민연을 했던 사람들하고 예. 개혁 모임이라는 걸 했죠. 예, 그게 예. 일종의 뭐 제가 속한 이제 개파라면 개파였겠죠. 예. 예. 자, 근데 이건 뭐 사실은 이 보수 언론에서 참여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은 보수 언론에서 이 고립을 시킬 목적으로 해서 친노 세력이 따로 있다. 라는 그런 네이밍을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인태 의원님도 참여정부 초대 정무수석 하시면서 원조 친노로 불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원조 친노인데 친노는 저를 또 친노로 잘 인정을 안 하대요. 아니 심지어 제가 19대 국회 2012년도에 6년 전에 박지원 의원하고 저하고 원내대표 경선을 했잖아요. 네? 경선을 할 때 이해찬이 당대표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거기에는 소위 맹주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걸 임명할 위치에 그러니까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거나 뭐 당 대표가 유력하거나 이래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난닝구 개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중에도 사람 나름의 예를 들어 이 민주당을 하면서 이래 보면 무슨 조세영 돌아가셨지만 조세영 의원, 김원기 의원 이런 분들은 별로 개입을 못 만드는 게 자기를 열심히 가서 따라다니고 충성을 바쳐도 자기가 왜 감이 아니라 그러면 안 써. 공천심사위에 가서도 꼭 해주려고 안 해. 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이제 소위 백바지 성향이죠. 성향으로 보면. 그러니까 개파가 안 돼.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훈홍 얘기 한참 훈홍이 대표적인 또 그 면에서는 난닝구 계보야. 그 하면은 그 양반은 열심히 챙겨. 깜이 안 돼도. 안 돼도 자기한테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그런 계보가. 그 하여튼 뭐 그 성향에 따라 그러니까 훈홍계는 제법 비주류. 그럼 그만큼 계보가 또 있으니까 그 막강한 DJ 저 휘하에서도 비주류 뭐 정대철하고 그 연대해가지고 뭐 당권에도 도전하고 어쩌고 그 개발. 근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챙겨줘서 개보원이 어느 정도 세력을 만들어야 또 힘을 쓰지. 가령 그렇게 자기 개보가 없으면은 이게 정치인의 양면이 있어. 아까 말한 친노가 전부 박지원이 밀어가지고 박지원 대표가 그때 친노 대표였어요. 난 떨어진 거 아시잖아요. 6표 차인가 7표 차이로. 근데 어떻게 원조 친노는 저 뽑을 때 전부 박지원 대표 밀었는데. 제가 볼 때는 친노냐 친노 아니냐 친박이냐 친박 아니냐는 가르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뭡니까? 친노 또는 친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친노 친박이 아니에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친노 친박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인태 의원님 그 개파
한국에서의 개파 정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지 개파로 따지면 옛날 자유당 때 민주당에도 뭐 신파 구파가 이게 그렇죠. 원조격이고 결국 4.19 후에 집권을 하고도 둘이 분열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 노론소론부터 있죠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그 4.19 후에 민주당이 지금도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던 게 그 신파 구파. 그러니까 YS는 구파였고 DJ는 뭐 신파였던 거죠. 그때부터 서로 이제 다른데 저는 지금 이래 봅니다. 이제 이 개파라고 하는 게 제 식의 표현으로 하면 난닝구 개파가 있고 이거 빼빠지 개파가 있다. 그러니까 난닝구 개파라는 거는 구민주당.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개파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뭐 좀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 뭐 공천을 받든 당직을 받든.